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 실무 완전 정보 코스의 9번째 주제, 랜덤 포리스트 앙상블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가장 강력하고 실용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 하나로 여러 의사결정 나무를 결합하여 더 정확한 예측을 만들어냅니다. 이 강의에서는 앙상블 학습의 개념부터 실제 코드 구현까지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8개의 퀴즈로 배운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앙상블 학습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왜 단일 의사결정 나무가 한계를 갖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부트스트랩 샘플링과 특성 무작위 선택이라는 핵심 원리를 배웁니다. 또한 분류와 회귀 실습, 특성 중요도 분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까지 실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앙상블 학습은 여러 개의 학습 모델을 결합하여 하나의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기법입니다. 마치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델들의 예측을 조합하면 개별 모델보다 더 정확하고 안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모델들이 각자의 약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오류가 분산되고 전체 성능이 향상됩니다. 앙상블에서 모델들의 예측을 결합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워드 보팅은 각 모델이 예측한 클래스 중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클래스를 선택하는 단순 다수결 방식입니다. 반면 소프트 보팅은 각 모델이 예측한 확률 값을 평균 내어 가장 높은 확률의 클래스를 선택합니다. 소프트 보팅은 확률 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더 정교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스클런의 보팅 클래서파이어에서 보팅 파라미터로 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앙상블이 필요할까요? 단일 의사결정 나무의 한계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과적합에 매우 취약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도 전혀 다른 트리가 생성될 수 있는 불안정성이 있죠. 예를 들어 학습 데이터에서 95%의 정확도를 보여도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65%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화 문제입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의 핵심 아이디어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생성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각 나무가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와 특성을 사용하여 독립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개별 나무의 오류가 서로 상쇄되어 전체적인 예측 정확도가 크게 향상됩니다. 한 나무가 틀리더라도 다른 나무들이 보완해주는 집단 지성의 힘입니다. 부트스트랩 샘플링은 랜덤 포리스트의 첫 번째 핵심 기법입니다. 원본 데이터에서 복원 추출로 여러 개의 샘플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1000개의 데이터가 있다면 여기서 1000개를 복원 추출하여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듭니다.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같은 데이터가 여러 번 선택될 수 있고 일부 데이터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약 63%의 데이터만 선택되죠. 이렇게 하면 각 나무마다 서로 다른 데이터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부트스트랩 샘플링을 직접 구현한 예시입니다. 넘피 배열로 0부터 999까지의 원본 데이터를 만들고 스클런의 리샘펠 함수를 사용합니다. 리플레이스를 true로 설정하면 복원 추출이 되고 엔샘펠즈를 원본과 같은 크기로 지정합니다. 실행하면 약 370개 정도의 중복 샘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부트스트랩 샘플로 각 의사결정 나무를 학습시키면 나무마다 다른 패턴을 학습하게 됩니다. 랜덤 포리스트의 두 번째 핵심은 특성 무작위 선택입니다. 각 노드를 분할할 때 전체 특성 중 일부만 무작위로 선택하여 최적의 분할을 찾습니다. 분류 문제에서는 전체 특성 수의 제곱근만큼, 회귀 문제에서는 3분의 1만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100개의 특성이 있다면 분류에서는 10개, 회귀에서는 33개만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무들 사이의 상관관계가 줄어들어 앙상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실제 코드로 랜덤 포리스트 분류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클런의 랜덤 포리스트 클래서파이어를 사용합니다. 먼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오고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로 분리합니다. 랜덤 포리스트 클래서파이어를 생성할 때 n에스터메이터즈는 나무 개수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100개를 사용합니다. 맥스 피처즈를 스퀘어 루트로 설정하면 각 분할마다 특성수의 제곱근만큼 선택합니다. 피트으로 학습하고 스코어로 정확도를 확인하면 매우 높은 성능을 볼 수 있습니다. 회귀 문제에서도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 리그레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택 가격 데이터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분류와 거의 동일하지만 맥스 피처즈를 0.33으로 설정하여 특성의 3분의 1만 사용합니다. 평가 지표로는 RMSE, 즉 평균 제곱근 오차를 사용합니다. 실제 가격과 예측 가격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낮을수록 좋은 모델입니다. 랜덤 포리스트 회귀는 비선형 관계도 잘 포착합니다. 랜덤 포리스트의 큰 장점 중 하나는 특성 중요도를 자동으로 계산해준다는 것입니다. 각 특성이 예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서 어떤 변수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모델을 해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고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하여 모델을 단순화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메인 전문가와 소통할 때도 특성 중요도 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성 중요도를 시각화하는 코드입니다. 학습된 모델의 피처 임포어턴시즈 속성으로 각 특성의 중요도 값을 가져옵니다. 이를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특성 이름과 함께 정렬하면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매트플라트리브의 바어 함수로 수평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직관적인 시각화가 완성됩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의 경우 꽃잎 길이와 너비가 품종 분류의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의 성능을 최적화하려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 중요합니다. n에스터메이터즈는 나무 개수로 많을수록 성능이 좋아지지만 학습 시간도 증가합니다. 보통 100에서 500 사이로 설정합니다. 맥스데프스는 나무의 최대 깊이로 너무 깊으면 과적합, 너무 얕으면 언더피팅이 발생합니다. 민센펠즈 스플리트는 노드를 분할하는 데 필요한 최소 샘플 수입니다. 이 값을 높이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서치 12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코드입니다. 먼저 탐색할 파라미터 조합을 딕셔너리로 정의합니다. n에스터메이터즈는 50, 100, 200으로 넥스데프스는 5, 10, 15와 넌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드 서치 12를 생성할 때 12고로 5겹 교차 검증을 수행하고 n잡즈-1로 모든 CPU 코어를 활용합니다. 피트를 실행하면 모든 파라미터 조합을 테스트하고 베스트 퍼럼즈에서 최적 조합을, 베스트 스코어에서 최고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랜덤 포리스트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적합에 강합니다. 여러 나무의 평균을 사용하므로 개별 나무의 과적합이 완화됩니다. 둘째, 특성 스케일링 없이도 잘 작동합니다. 표준화나 정규화가 필요 없어 전처리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결측치를 잘 처리하고 특성 중요도를 제공합니다. 넷째, 각 나무를 독립적으로 학습하므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여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분류와 회귀 모두에 사용 가능한 범용 알고리즘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많은 나무를 사용하면 각 나무를 메모리에 저장해야 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큽니다. 또한 단일 의사결정 나무와 달리 해석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 예측을 했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실시간 예측이 필요한 환경에서는 모든 나무의 예측을 종합해야 하므로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텍스트 같은 고차원 희소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어 다른 알고리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앙상블 기법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배깅은 랜덤 포리스트의 기반 기법으로 동일한 알고리즘을 다른 부트스트랩 샘플로 병렬 학습합니다. 부스팅은 이전 모델의 오류를 보완하며 순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레이더부스트가 대표적입니다.
그레이디언트 부스팅과 엑스지 부스트는 더 복잡한 문제에서 종종 랜덤 포리스트보다 높은 성능을 보입니다. 하지만 랜덤 포리스트는 별다른 튜닝 없이도 안정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실제 프로젝트에서 랜덤 포리스트를 적용하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설정으로 베이스라인 모델을 만들어 성능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특성 중요도를 확인하여 불필요한 특성을 제거하면 모델이 더 단순해지고 과적합 위험도 줄어듭니다. 교차 검증으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하고 OOB 점수로 빠르게 성능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OOB는 아웃 오브 배그의 약자로 부트스트랩에서 선택되지 않은 데이터로 검증하는 방식입니다. 최종적으로 테스트 데이터로 일반화 성능을 확인합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앙상블 학습에서 보팅 클래서파이어의 보팅 소프트 옵션과 보팅 하워드 옵션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소프트는 다수결 투표를, 하워드는 확률 평균을 사용한다. 두 번, 소프트는 각 모델이 예측한 확률을 평균 내어 결정하고 하워드는 다수결 투표를 사용한다. 세 번, 소프트는 가중치가 적용된 투표를, 하워드는 단순 투표를 사용한다. 네 번, 소프트는 연속형 데이터에만, 하워드는 범주형 데이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소프트는 각 모델이 예측한 확률을 평균 내어 결정하고 하워드는 다수결 투표를 사용한다가 정답입니다. 보팅 소프트는 각 모델이 예측한 확률 값을 평균 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고 보팅 하워드는 각 모델의 예측 결과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소프트 보팅은 확률 정보를 활용하므로 일반적으로 더 정교한 결과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의사결정 나무가 학습 데이터에서 95%의 정확도를 보였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 65%의 정확도만 나타났을 때 이 현상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언더피팅으로 인해 모델이 데이터의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했다. 두 번, 학습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여 일반화 성능이 떨어졌다. 세 번, 과적합으로 인해 학습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이 떨어졌다. 네 번, 테스트 데이터에 노이즈가 많아서 정확도가 낮아졌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과적합으로 인해 학습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최적화되어 일반화 성능이 떨어졌다가 정답입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는 높은 성능 95%를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 현저히 낮은 성능 65%를 보이는 것은 과적합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모델이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와 세부 사항까지 외워버려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능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앙상블 학습에서 오류의 분산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각 모델의 오류율을 분산시켜 전체적인 오류를 증가시키는 것. 두 번, 여러 모델이 각각 다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수의 모델이 올바른 예측을 하면 최종 결과가 정확해지는 것. 세 번,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여러 모델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 네 번, 학습 데이터의 오류를 여러 모델에 분산시켜 제거하는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여러 모델이 각각 다른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더라도 다수의 모델이 올바른 예측을 하면 최종 결과가 정확해지는 것이 오류의 분산입니다. 한 모델이 틀린 예측을 하더라도 다른 모델들이 올바른 예측을 하면 최종 결과는 정확해집니다. 이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개인의 실수가 상쇄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앙상블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모델 조합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동일한 알고리즘을 여러 번 반복 학습시켜 안정성을 높인다. 두 번, 가장 성능이 좋은 단일 모델을 여러 개 복제하여 사용한다. 세 번, 서로 다른 특성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모델들을 조합한다. 네 번, 모든 모델을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하여 일관성을 유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서로 다른 특성과 관점을 가진 다양한 모델들을 조합한다가 정답입니다. 앙상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비슷한 모델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가진 모델들을 조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사결정나무, 로지스틱 회귀, SVM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들을 조합하면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비슷한 모델을 여러 개 사용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은행대출 심사 시스템에 앙상블 학습을 적용한다고 할 때 다음 중 가장 효과적인 앙상블 구성은 무엇일까요? 한 번, 신용점수 분석 모델 3개를 앙상블하여 신용평가의 정확도를 높인다. 2번, 의사결정나무를 5개 복제하여 다수결로 결정한다. 3번, 신용점수 모델, 소득분석 모델, 거래 패턴 분석 모델을 각각 만들어 종합한다. 4번, 가장 정확한 단일 모델을 선택하여 단독으로 사용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신용점수 모델, 소득분석 모델, 거래 패턴 분석 모델을 각각 만들어 종합한다가 정답입니다. 효과적인 앙상블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델들의 조합입니다. 신용점수, 소득, 거래 패턴은 각각 다른 측면의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들을 분석하는 모델들을 종합하면 더 정확하고 균형 잡힌 대출 심사가 가능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보팅 클래서파이어에서 세 모델이 서로 다른 앙상블 모델이 개별 모델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일 수 있는 이론적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보팅 클래서파이어가 내부적으로 더 복잡한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2번, 세 모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모델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기 때문이다. 3번, 소프트 보팅이 하워드 보팅보다 항상 더 정확한 결과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4번, 모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정확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세 모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별 모델의 약점을 상호 보완하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서파이어, 로지스틱 리그레션, SVC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의사결정나무는 규칙 기반,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관계, SVC는 초평면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의 모델들이 예측을 종합하면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의사결정나무 단일 모델의 한계점과 이를 앙상블 학습이 해결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의사결정나무는 데이터의 작은 변화에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불안정성이 있으며 앙상블은 여러 나무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완화한다. 2번, 의사결정나무는 과적합 문제가 있으며 앙상블은 여러 모델의 예측을 평균화하여 과적합을 줄인다. 3번, 의사결정나무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며 앙상블은 모델 수를 늘려 복잡성을 무한히 증가시킨다. 4번, 의사결정나무 단일 모델의 편향된 예측을 앙상블이 다양성을 통해 보정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의사결정나무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지 못하며 앙상블은 모델 수를 늘려 복잡성을 무한히 증가시킨다는 설명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앙상블 학습이 모델 수를 늘린다고 해서 복잡성이 무한히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앙상블은 여러 모델의 예측을 평균화하거나 투표하여 개별 모델의 극단적인 예측을 완화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앙상블 학습을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유할 때 다음 중 앙상블의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비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CEO 한 명이 모든 결정을 내리되 결정을 여러 번 검토한다. 2번,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동일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한다. 3번, 재무, 마케팅, 기술 담당자가 각자의 전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한다. 4번, 가장 경험이 많은 직원의 의견만을 따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재무, 마케팅, 기술 담당자가 각자의 전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한다가 정답입니다. 앙상블 학습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모델의 예측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이는 회사에서 재무, 마케팅, 기술 담당자처럼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의견을 모아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관점의 의견을 모으거나 한 사람의 의견에만 의존하는 것은 앙상블의 다양성 원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늘 랜덤 포리스트 앙상블 기법의 핵심을 모두 배웠습니다. 앙상블 학습의 원리부터 부트스트랩 샘플링, 특성 무작위 선택, 그리고 실제 코드 구현까지 다뤘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별다른 튜닝 없이도 강력한 성능을 내는 실용적인 알고리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더 심화된 내용으로 만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